안녕하세요. 영재교육 지도사 과정 김윤미입니다. 저와 함께 영재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영재교육 지도사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역할과 앞으로 영재교육 지도사가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요, 영재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영재교육의 제도와 정책. 첫 번째로 영재교육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영재교육의 어떤 실험과학 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요. 90년대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속진형 영재교육 시기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속진형과 심화형이 있는데요. 이때는 아직 속진형 영재교육 시기였고요. 2000년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설립이 됩니다. 자, 1번으로 보시면요. 70년대에는 월반제도, 조기 입학, 5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미리 중학교를 입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기 입학 정도로 이루어졌었고요. 1980년대에 되어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영재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90년대에는 속진형 영재 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서 영재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재교육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2002년도부터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행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요. 제10조 영재교육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동시시행령 제2조 영재교육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하여 수립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2년부터 5년이 지나서 2007년도에는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내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무리되었다는 것은요. 5년을 계획을 하고 설립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정책의 성과평가를 하고 또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차는요. 2017년도에 계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17년도에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생겨났느냐? 영재교육의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해서 계획이 설립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목표는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영재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한 번 더 제고해보자. 그리고 영재교육의 효과성도 강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 분야와 17대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리고 이렇게 17가지의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1대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어요. 어떤 기회냐면요. 영재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아이들도 자기들도 이 영재교육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기회를 우리가 확대를 시키자. 그래서 영재교육을 다양화시키고 연계를 활성화시켜서 기회를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수의 사각지대 아이들이 있어요. 테스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테스트를 받는 곳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재 선발의 어떤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한 번씩 재고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아이들이 테스트를 받는 영재 교육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을 운영을 할 때 그 기간 내에 내실화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았는데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간의 어떤 영재교육의 연계 체제를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그 영재교육기관도 다양화되고 효율적이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지원되는 환경도 개선을 하였고요. 자, 그렇다면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은 어떤 것이냐?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영재교육과정이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영재교육,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개선을 시켰죠. 영재교육 프로그램 관리 체제에 대해서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재교육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우수 교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수 교원도 확보를 했고 지원도 강화를 시켰죠. 영재교육 교수 인력을 다양화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도 저희들 해당 사항이 이쪽에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가 있고요. 영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역량도 개발시키고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영재교육 교원 지원의 어떤 환경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재교육 기관에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키면 될까? 거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보라든지 교류 지원도 강화시키고 또 영재교육 재원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늘리게 되었고요. 또 영재교육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영재교육을 시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제화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같이 저희 나라와 함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차를 봤으면 이제 4차를 봐야 되겠죠. 4차에서는 2022년도에 4차가 이제 계획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되었느냐.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서 확대를 하는데 창의 융합인재라는 융합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창의를 융합을 시켜서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융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표는요. 이게 자꾸 아이들을 선발이 아니고 이 선발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그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생에 대해서 다양한 학생이 있다면 그 영재에 대한 테스트도 다양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선발 그리고 적합한 영재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자 그런 목표였죠. 그리고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로 교육의 연속성, 효과성도 한 번 더 자꾸 제고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프로그램인지 옳은 방향인지 제고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제고를 해도 훌륭한 교사가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능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도 그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목표에 따라서 4차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4차도 마찬가지로 5대 분야인데 17대 추진 과제에서 11대로 이제 변형되었습니다. 11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1대, 2대, 3대, 4대, 5대 앞에 3차와 같아요. 한번 볼까요?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 교육을 통한 재능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달라지게 되었어요.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지만 교사에 관련된 교사가 100% 추천제를 시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되느냐?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담임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미술, 음악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하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한번 우리 아이 테스트를 받아보자. 그러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 테스트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맞춤형 영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 영재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재를 선발을 할 때 다양하게 제고가 돼야 되겠다. 예전에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지능 쪽에 이렇게 많은 역할을 두었다면 이제는 예술 쪽으로도 다양하게 제고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양한 선발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대부분 관찰을 해가지고 100% 추천을 하는 100% 교사 관찰 추천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영재교육 진입의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상시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입을 유연성 있게 만들었죠. 자,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시켰어요.
1단계가 시행이 되면 2단계가 가야 되는 거고 그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연계성이 무너진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고요. 영재교육 성과관리 연계체제도 마찬가지로 구축을 해서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역할, 담당 교원에게 많은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화시켰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확보 방안을 모색을 하였고요. 담당되어져 있는 교원들에게도 어떤 지원적인 환경을 개선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영재교육 지원 체계 구축은요.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였고요. 영재교육 지원 체계도 강화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 지능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영재교육진흥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19조에 근거하여서 2000년 1월 28일 법률 612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총 18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느냐? 2002년도에요. 저희들이 앞에서 봤죠. 2002년도 대통령령으로 17,578호로 제정되었으면요. 이게 6장 40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 놨어요. 총 4장 40조의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을 살펴보면요.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영재교육기관과 설립 및 설치, 그 다음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그리고 특례자 선정 등으로 그 안을 보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의 표는 뒤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입법 취지 살펴볼게요. 영재교육의 목적, 이 영재교육의 목적은 어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국가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교육권 들어보셨죠? 국민의 기본교육권에 기초해서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강화를 시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영재교육진흥법의 입법 취지는요. 어떤 아이들의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여서 그 소질을 최고로 발휘하게 되는 거 한편 또 우리 헌법의 교육 기본권에 충실하니까는 소질도 발휘하고 그리고 또 교육 기본권에 충실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로 우수 인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진흥에 필요한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는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시행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과 영재학교도 있을 것이며 영재학급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 있는 학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재교육원도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을 지정하고 설치 운영 및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설치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재교육과정을 이수를 인정하고 교원의 임용 및 자질을 향상을 시키고 교원들의 선생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내용 및 교과형 도서 또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과 영재교육연구원을 지정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설치 운영에 대해서 사항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을 보았죠? 그 시행령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입법 취지는 정부 방침으로 확장된 영재교육 정책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뒤에 이제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정부 방침으로 되지 않고 개인이라든지 어떤 학교, 나라의 정부에 따라서 하지 않는 영재교육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나라는 그런 시행령이 발령이 되면서 정부 방침으로 어떤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던 거죠. 영재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교원들 있잖아요. 그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입법 취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역할도 활성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내용도 제가 앞 뒤에 말씀드렸던 그 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제1장, 2장, 3장, 4장, 5장 보칙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재교육 시행령은요, 총 6장 40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장에는 총칙, 그리고 2장은 영재교육진흥회, 3장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그리고 4장은 영재교육기관의 설립과 설치,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6장에는 이제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칙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총칙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 이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요. 이 진흥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중앙영재교육진흥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앙영재교육진흥회와 시도교육감을 소속하여서 시도영재교육진흥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시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어떤 선정 기준은 영재학교의 입학 자격, 그 시기에 따라서 절차 어떻게 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 절차라든지 선정 심사위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회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 영재교육기관이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설치에 관련된 제반사항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 보면요. 영재교육기관, 아까 보셨던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자율권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그럴 때 학사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등에 관한 초중 교육법 영상의 특례라든지 영재교육 담당 교육 임용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보칙을 살펴보면요. 영재교육에 관한 각종 기초연구, 정책연구, 영재와 판별, 영재 판별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를 할 텐데요. 영재와 판별, 그리고 영재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초 자료가 있어요. 기초 자료와 조사 등을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들을 영재교육 연구원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장을 이제 세워서 설치를 하거나 지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영재 관련된 어떤 관련 부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재 교육은 교육부에서 이제 창안되었고요. 교육부가 주도를 하고 그러니까 더 체계적으로 시행이 되겠죠.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부서는 창의인재정책관의 교육과정정책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의 유형을 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영재교육기관을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주최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대학 부설 영재교육기관, 그리고 방과후라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과정을 이제 오전 시간에 마치고 나서 오후에 방과후로 가서 할 수 있는 영재학급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자, 뒤에 더 나오는데요. 보세요. 자, 그래서 주체가 교육청일 수도 있고 대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유형 및 운영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교육청, 영재교육이 교육청, 주체가 교육청일 경우에 그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원과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는 영재 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가서 영재 학급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아이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학교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재 학급에서는 각 학교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또 내지는 이 영재학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지방에나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각 학교에서 이 영재학급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공동적으로 인근 일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을 구성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이 학교에서 특징적인 영재학급이 있을 거예요. 뭐 수학이나 과학의 특징적인 영재학교가 있다면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학교에 연계를 해서 영재학급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영재학급 외에 영재교육원이 있는데요. 자, 여기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직속인 경우에는 교육청 직속에서 운영을 하고요. 뭐 과학고라든지 과학관에서는요, 이 과학고나 과학관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이 아닌 과학고등학교나 과학관들에서 이제 직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는요, 또 대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또 교육부에서 전국 25개의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앞에 보셨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교육부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학교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방학에 많이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말에나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전국 25개의 대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은 주말하고 방학 중에서 연간 100시간 이내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급당 15명 내외로 능력을 편성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과목으로는 대부분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과학영재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학에 소속 교수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속 교수님 또는 지역 교사에서 교수님이나 교사가 와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교육 과정은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사사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12월에 아이들을 대상자를 선발을 하여서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의 영재 교육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자, 미국을 살펴보면요. 폭이 넓고 다양한 형태의 영재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터만 교수는 이 터만 교수가 영재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는 프랑스의 비네 시몬 지능 검사를 미국판으로 표준화시킨 분입니다. 미국판으로 표준화시켜서 IQ 135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50년 동안 연구를 시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1957년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에 이 미국 교육이 변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72년대에는 이 말랜드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랜드 보고서는 영방정부, 주정부에서 영재 교육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게 되었고 그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화교육, 속진교육, 학자들 이 세 가지에서 한번 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뭐 풍요롭게 수평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펴두 대학교, 트네티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진 조금 빨리 위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 속진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터만 교수님이 1세대고요. 2세대는 렌줄리 교수님, 쇄골이 모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이 렌줄리 교수님이 2세대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요,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요. 79년도에서 이제 학급 제도를 실시하였고 1984년도에는 이 영재 교육안을 발표하였어요. 그래서 1990년대 맨파워 21이라는 국가 비전을 세우고 나서 인재를 점점 더 많이 양성을 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확대를 시행한 것은 2007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영재 교육에서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목표가 있겠죠. 6대 목표가 있는데요. 고등상호 능력 개발, 뭐 창의적인 생산을 개발해야 되겠다.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의 자아 개념과 자기 성취에 대해서 포부를 신장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사회적 양심과 사회 헌신적으로 봉사하려는 태도, 마찬가지로 신장시키려는 목표, 그리고 지도자
적인 어떤 자질도 한번 보면서 그걸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의 목표를 두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재교육의 싱가포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선발 원칙은 뭐 다문화라든지 인종 등을 고려한 접근, 기획, 균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지능지수 플러스 뭐 창의성, 아니 예술성 이런 것들 다양한 능력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평가팀에 의해서 판단을 하여서 그 아이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제도도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고요. 뭐 한 번 하여서 아이가 조금 지능이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차례 선발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의 능력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특징으로 살펴보면요. 정규 교육 과정 속에 영재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간 교과 성적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뛰어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뛰어난 학생을 영재 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서 영재 학급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속진과 심화를 함께 다양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속진보다는 심화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활동과 조사 연구와 현장 조사 등을 연구 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교육이냐? 평등, 수월성, 평등을 많이 주장을 해요. 평등.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형평성의 원리가 지배적인 국가였거든요. 자, 73년에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8년도에는 영재 및 과학 청소년과를 설치를 하였죠. 그리고 90년대 와가지고는요, 예술과학 아카데미라든지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배출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등학교가 되기도 하였다는 거죠. 자, 이 영재교육의 특징, 이스라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학문적인 접근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등하게, 민주적인 가치를 중시를 하고 있어요. 방과 후 심화학습 영재교육 주 1회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상위 1에서 1.5%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1.5에서 3%의 학생들에게는 예비반의 형태로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을 되는 거죠. 융합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발상, 새로운 문제의 접근 방식을 찾아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산출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거기에 따른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죠. 또 금융계에 진출한 유대인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습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영재교육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리고 영재교육진흥법, 진흥법에서 이제 제정 그리고 시행령까지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외국의 영재교육의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영재교육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